유도전동기 배선율 차단기 선정 조건. 자, 이거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뭐 다 띄워놓고 얘기해 볼게요. 전동기, 뭐 그림도 그리고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지만 전동기에서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를 해야지 되겠는데, 배선용 차단기로 선정을 해야지 되겠는데, 기동할 때 기동전류에서 얘가 동작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의 최소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를 기동을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기동전류가 확 흘러서 전격전류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전격전류는 계산할 수 있죠. 내가 여기 100kW짜리 전동기면은 나누기 루트 3에 곱하기 380V, 0.38kV 해가지고 152A 이렇게 계산이 되면 전격전류가 152A네? 얘보다 더 큰 전격 200A짜리 차단기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00A 차단기를 썼더니 암페어 트립짜리를 썼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0A 차단기의 차단 곡선은 전격 전류가 200A이기 때문에 200A에서는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럼 200A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여기가 200A라면 여기서는 차단이 안 돼요. 이런 곡선이 나올 거예요. 나오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한시에 대한 게 쭉 나올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순시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올 텐데, 여기에 기동전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격 전류만 계산해가지고 이거 잡았더니 이런 기동시에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성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곱하기 2.5배를 해라, 곱하기 3배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50A 이하인 거는 곱하기 3배를 해라, 전격 전류가 50A보다 큰 거는 곱하기 2.5배를 해라. 2.5배입니까? 2.75입니까? 살짝 헷갈리네. 2.75에 2.75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띄워놨더니 전격을 이렇게 여유 있는 거를 선정을 해놨더니 이제 충분히 안 걸려서 좋은데 과부하 보호가 안 돼요. 이제 그렇죠? 과부하가 이렇게 전동기가 152A가 흘렀는데 전동기가 막 200A 흘렀어요. 이건 과부하 아닙니까? 과부하에서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전동기 보호 계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EOCR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전동기 보호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묻는 문제는 뭐예요? MCCB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렇게 얼만큼 여유를 줄 거냐? 그러면 얘는 기본은 기동전류에 트립되지 않는, 일단 전격전류에서 트립되지 않는 차단기, 그 다음에 기동전류에 의해서 트립되지 않는 차단기, 그 다음에 기동 도립전류도 있어요. 기동 도립전류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는 차단기 선정한다. 이게 기본인 거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내성 규정에서 했듯이 곱하기 3배를 여유를 줘라, 2.75배 여유를 줘라 이렇게 나온 거고, IC 60364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곳만 있어요. 그냥 기동전류, 기동도립전류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는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에서 쓰려면. 그런 방법을 이제 실무니까 공부를 해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용 MCCB를 선정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 내성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일반 부하하고 동력 부하하고 이렇게 나눠줘서 해놨어요. 그걸 제가 플로우 차트로 그린 겁니다. 이 부분만, 전동기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50A 미만인 것은 그 전격 전류의 3배를 해가지고 그 값보다 작은 차단기를 선정을 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기동전류에 트립이 안 되는 거를 이미 실험을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곱하기 3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 50A를 초과하는 조금 큰 전동기는 그 전동기 전격 전류에 2.75배 정도만 해서 그 나온 수치보다 한 단계 작은 차단기의 전격을, 트립치를 선정을 하면 걔가 트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기동에서도 트립 안 되고 뭐 전격 전류에서는 그냥 뭐 통과시키는 거고, 나중에 과부하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EOCR로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성 규정의 답안이었고, 그 다음에 IC 604 기준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IC 604 기준에서는 부하 전류를 산출해서 부하 전류보다는 차단기 규격이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통과시킬 테니까, 정상치에서.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쫙 있을 때 이 기동 전류에 의해서 트립되지 않는 차단기, 기동 도립 전류에서 트립되지 않는 차단기 곡선에 이런 MCCB를 선정해라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하는 것은 IC 기준에는 안 나오고 우리 이제 대한전기협회나 어떤 전기기술인협회나 이런 데서 기술계산 책자에 나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여기에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시켜주고 싶어서. 자, 기동전류에 의한 차단기 계산식이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차단기의 트립치는 전동기의 기동전류에 나누기 몇을 해라. 그 나누기 몇은 뭐냐? 나누기 3이나 5를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누기 3이나 나누기 5를 해라. 이 의미가 뭔지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별로 차단기의 이 트립 곡선을 검토를 해봤더니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에서 이 차단기 암페어 트립치입니다. 100암페어라고 해볼게요. 100암페어 트립짜리 차단기를 쭉 봤더니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동전류의 기동 시간은 몇 초 정도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한 10초 정도로 잡거든요. 일반적인 10초 이하로. 그래서 이 곡선에 전류 곡선이고 시간인데 시간에서 10초를 한번 딱 가봤어요. 10초를 가봤더니 10초에서 오케이. 이렇게 10초를 대략 이렇게 가봤더니 뭐 이렇게 중간에 그냥 잡겠습니다. 이게 10초를 잡았더니 10초에서의 이 전류는 요 전격 전류 100암페어라는 것보다 몇 배가 더 크더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가 크더라? 한 100암페어 트립짜리 차단기 이하의 소형 차단기는 여기 한 3배 정도 크더라라는 거예요. 3배 정도. 10초에서 차단될 수 있는 트립 곡선이 요 차단기 전격 전류에 한 곱하기 3배 정도 돼 있더라. 그러면 3배의 전류에서는 10초 안에 안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단기가 조금 더 큰 차단기를 봤더니 여기 125A 이상에서는 나누기 5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 나누기 5를 해주라는 것은 여기 10초의 곡선을 봤더니 10초의 곡선에서 요 전류를 읽어봤더니 전격 전류의 한 5배 정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다시 실무로 와가지고 이 전동기가 100kW짜리가 있으면 이거 전격 전류를 계산했더니 아까 152A였잖아요. 이거에 곱하기 기동 전류는 이거에 곱하기 몇 배예요? 기동 전류. 전동기의 기동 전류 이렇게 웅 해가지고 기동 도립 전류고 기동 전류가 슉 이렇게 가는데 기동 전류가 한 직입기동 하면 한 7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7배 정도의 기동 전류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계산 하나 해놨습니다. 살짝. 152 곱하기 7 하면 1064가 나와요. 1064A의 기동 전류가 나올 텐데 얘가 10초 동안 있을 텐데 10초 안에 차단이 안 되는 차단기를 선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 곡선을 봤더니 100A 이하는 한 3배 정도 10초에서 요 전격 전류의 3배 정도가 흘러도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1064가 나왔는데 1064에서 나누기 3이라는 걸 해보면 나누기 3 하면 얼마가 나오나? 나누기 5를 저는 했네. 나누기 5를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5라는 거를 한번 해봤더니 1064에 나누기 5 212.8이 나왔습니다. 212.8 요 정도의 전격 전류 암페어 트립이 있는 차단기를 선정하면 요거의 5배가 1064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선정하면 기동 전류에서 안 끊어지더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계산에서는 나누기 5를 여기 기동 전류가 7배나 흐르는데 7배 해가지고 여기 나누기 5 해봐. 그러니까 212가 나왔어요. 그러면 212.8A에서는 212.8A가 기동 212.8A에서 올라가 있는 225A 트립짜리를 내가 선정을 하면 여기 전격 암페어 트립을 225A 트립짜리를 선정을 하면 얘가 10초인 곳에 이 전류는 1064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이 안 된다, 기동 전류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B를 이렇게 5 아니면 3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A 이하의 트립짜리는 10초에서 3배 정도의 곡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대형 MCCB는 자기 전격의 5배 정도에서 10초의 곡선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동 도립 전류에 대해서도 차단되면 안 되겠죠? 기동 도립 전류는 기동 전류의 몇 배가 흐른다?
일반적으로 기동 전류의 1.5배가 흐른대요. 기동 전류의 1.5배가 기동 도립 전류, 인러시 전류. 여기 곡선에 보면 요 기동 도립 전류가 여기입니다. 여기 기동 도립 전류는 기동 전류의 또 1.5배 정도, 요 기동 전류의 1.5배 정도가 간다. 그러면 내가 기동 전류가 1064였는데 1064에 곱하기 기동 도립 전류 1.5배 하면 기동 도립 전류가 나와요. 기동 도립 전류는 1.5배 하면은 1596 정도 되네요. 여기에 1596 암페아, 이거 인러시 전류가 기동 도립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트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 차단기를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요거 10초 정도에서 몇 배인지 아까 검토했는데 지금은 순시 차단. 요 순시 기동 도립 전류는 순시 차단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요 순시 차단. 그러니까 차단기의 요 순시 차단 곡선 요 암페아는 과연 여기 전격의 몇 배나 될까? 검토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A 트립짜리 차단기도 보고 뭐 200A 트립짜리 차단기도 뭐 봤더니 어떤 차단기는 자기 전격의 8배 정도의 이 순시 곡선이 그려지더라. 어떤 차단기는 9배 정도의 순시 차단 곡선이 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시 차단을 가면 225A 이하의 작은 차단기는 9배 정도가 갔을 때 순시 차단이 되더라. 250A 이상이 됐을 때는 8배 정도 갔을 때 순시 차단이 되더라. 그럼 차단을 안 시키려면 인러시 전류 여기 요거죠. 1596의 암페아의 도립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는 차단기는 차단기 규격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나누기 8을 할 건지 나누기 9를 할 건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나누기 8이나 9를 하면 돼요. 제가 뭐를 했냐면 8을 했네. 8을 했더니 199.5 암페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200A 트립짜리를 선정하면 이거에 8배가 흘러도 차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 8배에 요거보다 약간 클 테니까 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도립 전류에 200A에서 계산했더니 200A 트립을 선정하면 된다. 아까 기동 전류에서 계산했더니 225A 하면 된다. 그리고 전격 전류를 했더니 이 전격 전류를 했더니 175A 나왔네요. 175짜리도 있으니까 175A 트립짜리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큰 걸로 하면은 차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동 전류에 만족하면 기동 도립 전류에는 제가 계산해봤더니 다 만족해요. 그럼 기동 도립 전류는 실무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대부분 되더라라는 거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직입 기동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전압 기동, Y 델타 기동이나 리액타 기동을 하면은 기동 전류 자체가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수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동 방식을 쓰면 차단기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문제가 또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산 문제는 왜 나오느냐? 실무에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분리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신경향을 좀 공부를 한다면 실무에는 많이 쓰이는데 안 나오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해둬도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공부 잘한 거잖아요. 공부를 포함해서 선정이나 이런. 그렇죠. 기동 전류 플러스 기동 도립 전류까지도 봐서 선정하라는 겁니다. 자, 밸류기의 포화 특성. 이렇게 설명하기 까다로운 것만 뒤에 많이 남네. 포화 특성도 금방 갈게요. 왜냐하면 포화 특성 이해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사실 뭐 이해하면 끝이죠 뭐. 자, 밸류기는 이렇게 1차 측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자속이 만들어져서 2차 측을 끊고 가니까 2차 측의 유기기전력이 뜨고 dt분의 d파이만큼 뜨고 그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2차 측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2차 측 전류가 흐르는데 2차 측의 전류가 흐르면 반대로 자속 파이가 만들어져서 파이2, 여기 파이1 요거만큼 이렇게 생겨요. 이상적인 변압기는 이상적인 이론적인 변압기 밸류기는 파이1과 파이2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0A가 흘렀을 때 이게 100대 5짜리라면 20턴이거든요. 여기가 턴수를 구하면 20턴을 감아놨을 때 여기로 5A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100A가 원턴에서 만드는 자속 파이1과
5A가 20턴에서 만들어지는 파이2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변력인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뜨는 전압에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압에 의해서 여기 파이가 만들어지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만큼의 어떤 여자 자속이 남아 있는 거죠. 여자 자속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여자 전류가 되는 거고, 여자 전류가 크면 오차가 큰 CT가 되는 거예요. 여자 전류가 작으면 오차가 작은 CT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자속 파이가 여자 자속이고 여자 전류인데, 이게 철심 안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철심 안에서 포화가 안 돼야지만 여기에 자속이 뜨는 거예요. 그 철심에, 이런 철심에 자속 파이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속 밀도가, 말씀드린 위가 웨버 퍼 메타 제곱이죠. 이 철심의 단면적에 자속이 웨버가 막 가고 있는데,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게 철심 아닙니까? 그죠? 이 한도를 잘 담을 수 있으면은 그냥 좋은 CT가 되는 건데, 이게 다 담기지 않는, 여기에서 발생해야지 되는 이 자속 파이가 있는데, 이 자속 파이를 다 담지 못하는 가는 철심을 해놓으면 포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00A가 항상 흐를 때도 있지만, 고장이 나거나 지락이 나거나 단락이 나거나 하면 뭐 1000A가 흐를 수도 있고 10,000A가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장 시에. 그랬을 때 얘가 50A, 500A를 쫙쫙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전압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유기기전력이 크려면 이 자속 파이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속 파이를 다 담지 못하는 CT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게 포화가 되는 거고 오차가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포화 특성 아닙니까? 이제 자속 파이가 이 철심에 자속 파이를 담을 수 있는 선 안으로 있으면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대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전류가 흐를 때 자속 파이는 상당히 높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속 파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철심에서 담을 수 없는 만큼 생겨버리면 이게 포화가 돼버려서 더 이상 증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수평이 돼버려요. 포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제로가 되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dT분의 d파이가 제로니까.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전압이 이렇게 2차 측에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뜨다가 포화가 돼버리면,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뜨다가 아예 그냥 팍 없어져 버려요. 0. 다시 뜨다가 0. 이렇게 되면 유기기전력이 여기 떴다가 0이 됐다가 떴다가 0이 됐다가 하니까 전류가 제대로 흐릅니까?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러죠. 그 시력값으로 다 계산해 보면 전류치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 1차 측에 이만큼 흘러줬는데 1000A 흘렀는데 2차 측에 50A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포화가 되면 오차가 생긴다. 그럼 포화가 안 되게 하려면 자속을 담을 수 있는 철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적정한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 포화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를 일단 시키고 갈게요. 그 포화 특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런 여자 전압이 2차 측에 뜨는 전압입니다. 여자 전압이 이렇게 여자 전류, 자속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자 전류가 커짐으로 여자 전압이 계속 떠야 되는데, 어느 정도 흐르면 포화가 돼버려가지고 뜨질 않아요.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죠. 그럼 요 지점, 요게 무슨 점이에요? 포화 시작점이에요. 요거를 니 포인트 볼테이지, 무릎처럼 생겼다라고 니 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하는 거고, 걔를 이 45도 절선을 가지고 쭉쭉쭉쭉 근접시켜서 딱 만나는 접선, 여기 부분이 니 포인트 볼테이지다라고 정의를 한 게 안씨, 미국에서 나타낸 거고, 영국에서는 이 변압기 여기 2차 측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점점 높였더니 처음에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다가 여기 포화가 돼버리면 전류가 훅 많이 흘러버립니다. 왜냐면 역기전력이 안 뜨니까. 그래서 훅 많이 흘렀을 때 그때 여자 전류를 막 이렇게 흘렸더니 여자 전압이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자 전압은 안 올라가는데 여자 전류는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여자 전류가 50% 증가를 하는데 여자 전압은 10%밖에 증가를 안 하더라. 이 점이 또 요 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또 니포인트 볼테이지,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이 이제 영국 쪽인 거고, 그러니까 IC 쪽, BS 쪽인 거죠. 그렇게 해서 포화 특성에 대해서 이제 규격을 나타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과전류 정수, 그다음 오차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것도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전격 VA가 큰 것을 사용한다. 전격 VA라는 것은 CT가 여기 부하에 어떤 OCR, OCGR, 암페어, 메타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 있는 건데 여기 전류를 5A 흘려주면 I자승 여기 계전기의 저항만큼 또는 이 선로의 저항만큼 여기 부하가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소비만큼 여기 충분히 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어떤 전압이 뜨고 그 전압만큼 흘릴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든 거 그렇게 해놓은 거는 철심을 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은 오차가 적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포화가 돼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를 설치를 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가 큰 거 똑같은 거죠. 과전류 정수가 큰 거는 여기에 엄청나게 과전류가 흘러도 포화가 안 되는 철심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류 정수가 큰 거를 설치하면 또 포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크면 나 5A 또는 50A 고장시에 막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데 임피던스가 1A인 임피던스일 때하고 여기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 과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임피던스가 부하에 걸려있는 게 5옴 1옴이 걸려있는 거하고 10옴이 걸려있는 거 이럴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1옴이 걸려있는데 5A를 흘릴 때는 여기에 5V만 뜨면 돼요. 여기 전압을 일으키는 자석이 5V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화가 될 리가 없겠죠. 여기 1옴인 회로에 50A를 흘리고 싶어요. 여기 2차 측에 50A만 뜨면 돼요. 50V. 50V가 뜨게끔 하는 자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포화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걸려있는 부하나 케이블이나 이런 데 저항이 커가지고 15V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5A도 흘려야 되고 50A를 흘려야 되는데 1차 측에 비례해서 5A를 흘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0V가 떠야 돼요. 50A를 흘리기 위해서는 500V가 떠야 돼요. 그만큼 많은 자속이 있어야 되고 철심만의 자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커버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차가 발생하고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측에 설치하는 임피던스도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케이블은 굵은 거, 임피던스가 작은 거, 저항이 작은 거 쓰고 계기하고 계전기용으로 분리를 하면은 여기에 붙이는 OCR하고 전류계를 같이 다 안 붙이고 분리를 하면은 또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해가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암기를 안 해도. 자, 네, 마지막 문제.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 중첩의 원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주의할 점은 뭡니까? 주의할 점만 알아요. 일단 기본은 전압원은 단락한다. 전류원은 개방한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면 어떤 건 단락하고 어떤 거는 개방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전압원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더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다른데 전압원은 이렇게 전압이 여기 10V 걸려 있는데 어딘가에 더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일로 전류가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원은 내부 저항은 제로라는 거고 이쪽 어떠한 경우에 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부하를 가지고 검토할 때 얘는 쇼트시킨다는 거죠.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전류원이라는 녀석 자체는 그 태동 자체가 얘는 이쪽으로 5A를 무조건 흘리는 녀석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걸 전류원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다른 암페어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5A 말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류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얘는 5A를 무조건 내는 녀석이에요.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걸 뭐 없겠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개념은 실무에 있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전류원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절대로 전류가 더 흐를 수 없고 이쪽으로도 절대로 전류가 더 흐를 수 없어요.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라? 얘를 빼놓고 해석할 때는 개방을 해라라는 거죠. 얘는. 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단락과 개방을 여러분들 안 헷갈릴 수 있을 거고, 이제 각각의 가지고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얘를 개방시켜 놓고 전류를 흐르는 걸 구했어요. 그걸 15M이고 10V니까 1A가 간다. 여기도 1A가 간다. 똑같이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얘만 가지고 하면은 여기 5A가 이쪽으로 여기 3대2가 되어 있으니까 뭐 수식을 써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작은 쪽으로 3A가 간다. 이쪽으로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네요. 여기서 몇 A가 2A가 갑니다. 5A가 분류돼서 갈 테니까 요까지 구해놓고 여기는 1A가 1로 가고 3A가 1로 가니까 당연히 1 플러스 3은 4가 되겠죠.
여기에는 1A가 이쪽으로 1A가 오고 이쪽으로 반대로 2A가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3A가 아니라 마이너스 3A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그림에서 보는 겁니다. 그림에서 전류의 화살표를 이쪽으로 해놨으면 이거를 기준으로 플러스 1A가 가고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A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A가 정답인 거고 똑같이 이게 뭐 문제를 주어지고요. 얘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A가 있고 플러스 2A가 있다. 그러면 답은 플러스 1A다. 이렇게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문제 틀릴 리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함정으로 내는 사람이 그런 얍삽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만 주의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로가 조금 많아지면 그런 게 생겨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이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풀 수 아는 문제였고 이렇게 해서 1교시를 푸시면 8문제 정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잘 푸실 수 있고 2문제 정도를 대충 좀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는데 확실히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대충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까다로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